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장마가 쉬어가면서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초복인 오늘 영덕과 경주의 한낮 기온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초복인 오늘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0도 가까이 치솟겠고요. 이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감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25도 아래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과 경주가 29도, 포항이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는 곳곳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에서 정년퇴직을 2개월 앞둔 직원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산재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선 지난 2년간 현장 직원 8명이 산재 사고로 숨져 노동계로부터 살인기업 3위에 선정되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야근 근무 중이던 60살 장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녁 7시에 출근한 장 씨는 쇳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료 코크스 보관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혼자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밤 12시 휴식 시간이 돼도 장 씨가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은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고 장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장 씨를 찾아 나섰지만 현장이 워낙 넓은 탓에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장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팔에 심한 상처를 입고 팔뼈가 부러진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숨졌습니다. 왼쪽 팔 쪽에 살점도 느끼고 팔 부분이 완전히 우리가 만져봐도 골절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고. 노조 측은 장 씨의 부상이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옆에 동료가 있었다면 바로 신고해 살릴 수 있을 거라 주장합니다. 2인 1조로 나가서 설비 점검하고 설비를 동작시키거나 같이 나갔는데 혼자 나가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생겨도 대처하기가 힘든 겁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2월 한 직원이 크레인에 끼어 숨지는 등 올 들어 벌써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가스 누출 등으로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포스코가 작업 규정을 지켰는지 안전관리는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이후 안전 분야에 1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4월 노동시민단체들은 포스코를 최악의 살인기업 3위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1일 정전사고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환경부와 환경전기 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은 어제 광양제철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전이 발생한 원인과 재발 방지책,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성분과 유출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포항시가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포항은 첨단 생명과학시설과 우수한 연구 인력을 갖춘 데다 90만 명이 넘는 동해안 인구를 감안하면 의대 설립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반경 30km의 거주 인구는 94만 명,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는 14.4명으로 20.4명인 대구의 70.6%, 27.9명인 서울의 51.4% 수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포항 지역 종합병원은 관상동맥우회술이나 혈액투석, 간암, 폐암 등 진료 과목에 1등급은 아예 없고 전 분야 1등급 병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포항 시민들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포항은 생명과학 분야의 우수한 포스텍과 신약과 소재 개발의 핵심 시설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2023년까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를 건립하고 있고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 중증 질환 막단백질의 구조 분석과 응용 연구, 항체 의약품 개발의 최적지가 포항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2024년 이후 의사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의대 설립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지만 현재 고령화 속도라든지 고령화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의사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사실은 맞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서남대 의대 폐교를 경험한 터라 현재 40개 의과대학과 의료인들이 의료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의료 관광이라든지 의료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과 함께 우리나라가 또 다른 산업의 하나로 육성시켜 나가야 되는 월드 클래스 대학들이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포스텍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지진, 태풍 등에 대비한 다목적 재난대피 시설을 흥해읍 초곡지구에 설치하고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이 투입된 다목적 재난대피 시설은 에어돔 형식의 내진 특급으로 설계돼 지진과 태풍, 폭설에도 안전합니다. 평상시에는 체육 문화시설로, 재난시에는 이재민 50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됩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관선 이사체제로 운영 중인 원석학원이 최근 새 경주대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전교조 위원장과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정진후 총장은 학교 사유화가 대학 부실을 불렀다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경주대 총장을 김철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님 어려운 시기에 총장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우선 학교의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와 교육을 하나로 하는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학이 나아갈 길인데 천년고도 경주의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 창출, 이것을 경주대학교의 사명으로 삼고 싶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고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지금 찾고 계신지? 우선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동안 학교 파행으로 인해서 학교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에 정말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문제점을 돌출해내고 대안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발전 계획으로 시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학교가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10년간 어찌 보면 경주대학교가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학교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사유물처럼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 나타난 것이고 그 결과가 지난 교육부 감사에서 50여 가지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막 시동을 걸었는데요. 잘못된 과거 어떻게 청산할 계획이십니까? 무너진 시스템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체계를 재정비하고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학생과 지역사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거의 청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민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는 지역사회와 함께 대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을 원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경주대학교의 발전에 호응하고 신뢰해 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 상반기 포항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증가한 6만 933TEU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최대치로 강원도 삼척과 강릉의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드펠릿 물량과 일본 마즈다 자동차의 러시아 환적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10월 말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개통되면 항만 접근성이 향상돼 물동량 추가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1, 제2 윤창호법 이후에도 대구에서는 하루 15명 안팎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기사 67살 손모 씨는 자기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SUV 차량을 2km 이상 추격했습니다. 손 씨는 신호대기에 걸린 SUV를 따라잡았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손 씨를 차에 매달고 고개하듯 350m가량을 도망갔습니다. 시내버스가 SUV를 막아선 상황에서도 SUV 음주운전자 29살 A씨는 손 씨를 칠 듯이 지나쳐 다시 달아났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 다시 왜 하려고? 술이 이빨이 됐어요, 지금. 술 됐다고요? 예, 술이 너무 제가. A씨는 소주 2병을 마신 정도인 0.13%로 음주운전 상태였고 난폭운전과 특수상해, 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까지 6개 혐의를 적용받습니다. 보험하고 합의 여부 이 관계없이 저희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수사한 후에 강력하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윤창호법 이후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 대구에서 면허 정지 및 취소 건수는 하루 평균 15.4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제1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7.4건으로 오히려 늘었다가 지난달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4.5건으로 시행 이전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속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형 사고와 인명피해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 피해를 입은 영덕군은 여름철 우수기를 맞아 복구사업 조지 추진과 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복구 사업 213건 가운데 자체 시행 사업은 94%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고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가 필요한 화전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와 영해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설계와 공사를 서둘러 내년 우수기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당장 공사 완료가 어려운 피해 예상 지역에는 양수기를 배치하고 하천과 하수도를 준설하는 등 침수 예방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무시하는 것도 전략이나 전술이 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뜨거운 정치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질의에 나선 지역 의원들은 총리실이 김해공항 확장 재검증에 나선 데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부산, 울산, 경남뿐 아니라 대구, 경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재검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필요하면 국외까지 전문가를 모시고 충실히 검증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처럼 총리실과 국토부 5개 시도들과 합의해서 참 함께 논의해서 그 검토 시기나 방법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 지역 갈등 끝에 결론 난 일을 특정 지역 요구에 따라 총리실이 움직이는 건 선거용이 아니냐며 몰아붙였습니다. 모은 일을 부리면 기존 결정도 뒤집을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갈등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고 있고 이낙연 총리는 이미 드러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새로운 공항을 짓기 위한 검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갈등이 이미 표면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리실이 조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검증은 어디까지나 검증일 뿐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극심한 갈등을 일으켰던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 결론 3년 만에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정치 공방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주시는 어제부터 강소기업 등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 지원 한도 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 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했습니다. 투자 보조금 지원 대상도 100억 원 이상 투자로 낮췄고 고용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매달 100만 원, 기업당 6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미끼로 한 신종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액을 선결제하면 돈도 돌려주고 성매매도 할 수 있다고 한 뒤 환불해주지 않는 식인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43살 권모 씨는 지난달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매매 제의를 받았습니다. 불법 성매매 사이트의 회원 가입비로 15만 원을 미리 결제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고 나중에 돈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는 만남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90만 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고 결제 확인이 돼야 지금껏 낸 돈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모두 105만 원을 낸 권 씨.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결제 시스템 고장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지금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그 15만 원 때문에 그걸 해갖고 그것도 45만 원 붙였어. 70만 원까지 빌려가신 거야. 지인한테 제2의 제3피해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영주에 사는 50대 A씨도 지난해 8월 비슷한 사기 피해를 봤습니다. 성매매 사이트에 소액의 가입비만 내면 무료 성매매가 가능하고 돈도 돌려준다고 했지만 업체는 추가 결제만 자꾸 요구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105만 원을 보냈지만 업체 측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보냈다가 그 15만이 아까워서 계속 보내게 된 거죠. 명백한 사기지만 A씨는 경찰에 신고도 못했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신고하려니까 오고 가라 그럴까 봐 창피해서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그건 많이 당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수법에. 또 사이트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사이트 발견 즉시 경찰에 알려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상위원회 질의를 통해 정치망 어업을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고정식 어구로 회유성 어류를 잡는 정치망의 특성상 선별적인 어획이 어렵다며 이같이 요구하고 근해 및 연안 통발어업의 대개 포획 금지 구역에서 붉은 대게도 통발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중미 FTA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보전 대책과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일본 의존도의 높은 종자 수입 대책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초복인 오늘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0도 가까이 치솟겠고요. 이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감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25도 아래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과 경주가 29도, 포항이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는 곳곳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